네, 이한주택 TV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의 경매 물건 한 두 개 정도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은 아시다시피 경북 구미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주 지역이 따로 있고 공단 지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단 딱 가운데에 한 1300세대 정도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야 공장들로 둘러싸이는 그 딱 한가운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고 그럼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락장이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지방 시장이 좀 받쳐주곤 있었는데 지방장도 이게 또 하락으로 다 돌아서거나 하락을 좀 더해가거나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고 뭐 서울이건 경기건 5대 광역시건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이런 장에서는 솔직히 경매가 매력이 있거든요. 경매가 매력이 있고 솔직히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매는 왜 이렇게 경매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뭐 명도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집을 내 문을 열어가지고 열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막 오르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든 내가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상승기이라면 지금 좀 하락기에서는 경매 물건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뭐 시간적으로 내가 쫓길 것도 없고 또 하락을 또 눈으로 볼 수 있고요. 하고 한참 오를 때는 경매 물건들도 보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그 유찰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가격도 많이 다운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가운데 있는 이 아파트가 소비가 되고 거래가 뭐 자주 일어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 내가 뭐 낙찰을 받아서 조금의 이익을 남기고 뭐 팔아도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관하고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좋게 잘 발견을 하고 아, 이 지역 안에서는 비록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 이 환경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소비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 지역 안에서의 지역 특성을 따라가는 요런 아파트 단지도 있구나라는 소개하는 차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온 아파트는 파라디 아파트입니다. 파라디 아파트고 막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경매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3건이 올라와 있는데 3건 중에 오늘 입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입찰건이 하나 있고 30평대. 근데 2층이다 보니까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하고 1억 7,200에는 낙찰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다음 뭐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6층 물건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얘는 동시 진행건입니다. 동시 진행건이고 한 개는 이 아파트 물건이고 한 개는 형곡동이란 동네에 좀 낡은 동네에 낡은 건물 1층에 조그마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때문에 이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아파트야 빨리 처리가 되겠지만 근데 상가 때문에 전체적인 이 경매 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가격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6일 전인데. 하고 오늘은 요 결과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유찰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4층이고요. 1억 2,250에 올라와 있어요. 괜찮죠? 하고 시간도 좀 있습니다. 35일. 다음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 진행되는 거 경비병 삼아서 보고 이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자, 이 물건 자체는 1억 7,500에 그러니까 2020년도 물건이에요. 2022년도 기준이니까 1억 7,500이 그때 시세겠죠. 지금 1억 2,500이 최저가로 올라와 있고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습니다. 30평대. 국민평수죠 8사고요. 자, 임차인 없고 뭐 등기부 내용을 봐도 북대구 새마을금고에 있는 이 물건 뒤로는 다 소멸이라서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지도를 한번 보죠. 건물부터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 자체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네 하고 고층 아파트고요. 22층까지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이 엘리베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차장 안에 컨디션 괜찮고요. 놀이터 있고 지상에도 주차가 가능하네요. 지상 주차와 지하 주차장 같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고 일단 교통상으로 공단 딱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요. 접근성은 좋아요. 보면 자 아파트 위치가 이거잖아요. 여기 다 공단이거든요. 이만큼이 다 공단인데 진짜 딱 센터에 있습니다. 그죠? 진짜 딱 센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공업지대잖아요. 공업지대다 보니까 높게는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가 멀어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 있지? 여기에요. 와, 이만큼 돼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여기고요. 나머지 또 학교는 길을 건너야 됩니다. 길을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서 여기 이쪽까지 가야 돼요. 여기도 공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거지가 여기 아래쪽에 있고 여기 위치하고 있고 공단과 좀 떨어진 위치들에 어쨌거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양새를 다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파트는 특이하게 딱 공단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순천향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이라서 어디 다니기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어요. 다 길은 쭉쭉 뚫려 있습니다. 쭉쭉 뚫려 있고 구미 IC도 가깝고요. 내려와서 남구미 IC도 가깝습니다. 차로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고요. 하고 요 길로 따라오면 외감, 그 다음 대구로 이어집니다. 강변도로고요. 여기 쭉 내려가면 뭐 칠곡보, 뭐 외관, 그 다음에 뭐 대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구까지도 금방 가고요.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고 출퇴근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수요층이 좀 제한적이겠죠. 뭐 초등학교 이상을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이 위치가 뭐 적절치 않다라고 누구나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뭐 신혼부부고 하는 쪽에서는 뭐 이 가격대에 이 위치면 나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많이 일어날까? 이거 정말 사도 될까 싶어서 본 거죠. 그래서 구미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제일 많은 아파트 어딜까? 여기에요. 이 아파트예요. 정말 넌센스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주거 지역이거든요. 공단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가 112건이에요. 112건이면 적어도 한 달에 한 15건에서 20건 사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래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긴 합니다. 근데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데이터는 거래가 제일 많았던 아파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단 가운데 있으니까 야 이거 별로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물론 평당가는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단점들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의 차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단 가운데 있으니까 야 보지도 않을 거야 이것보다는 이렇게 또 거래가 일어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잠깐 봤고요. 그래서 좀 보죠. 뭐 앞에 올해 오늘 입찰건인가 하나 보고 다음 거 보고요. 일주일 뒤에 일어나는 거 보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하고 이 가격 주변이면 뭐 매력 있다고 봅니다. 매력 있다고 보고 충분히 그만큼 지금 시세보다는 싸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보죠. 뭐 손품왕 통해서 보면 평당가 상당히 낮죠. 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매매 평당가. 근데 전세 평당가도 거의 600, 전세가율이 공단동은 거의 90% 육박합니다. 갭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84 타입 세 타입이 있네요. 세 타입이 있고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고 호가가 KB 시세로 보면 1억 8천에서 2억 1천 사이에요. 그죠? 지금 1억 2,250이 최저가로 올라왔으니까 뭐 1억
저 가격 주변으로 진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딴 걸 해도 크게 손해 볼 것 같진 않아요. 하고 거래도 자꾸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거래량도 뭐 이 아파트 단지 하나로만 봐서는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매물은 빠집니다. 매물은 빠지고 가격은 흐르다가 오르다가 지금 보합으로 가고 있죠. 보합으로 가고 있고 약간 빠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전세 물건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큰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위 가격이나 하위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이런 좁은 그래프 변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랐다가 빠지고 있다. 매매가도 지금 요 근래에는 빠지고 있는데 매물도 빠지고 있다. 요거 확인이 됩니다. 하고 갭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갭 차이가 거의 없는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요 아파트가 요런 또 그게 되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웃기죠, 그죠? 자, 실거래가 평균 기준으로 30평대가 2억이네요, 그죠? 지금 올라온 가격이 얼마? 1억 2,250. 나쁘지 않죠, 그죠? 하고 가격은 지금 평으로 가고 있지만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놨을까요? 보죠. 초등학교가 멀어도 스쿨버스 운행해서 괜찮음. 근처 학원 없는 게 단점, 아주 큰 단점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혼부부나 요런 수요가 없는 그 계층은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출퇴근하기 편하니까요, 그죠? 뷰가 이러네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괜찮아요, 그죠? 단지 안에는 괜찮고 내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 사진이 아까 있었죠? 잘 빼놨어요, 그죠? 큰 어려움이 없고 뭐 튀거나 뭐 이런 건 없고 요건 작은 평수 같고요. 주방이 작네요. 요건 30평대 같습니다. 그죠? 확장하고 하면 충분히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이제 주거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고 이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 언더로 살면 아빠 엄마 출퇴근하기 편하고 하고 차가 이렇게 막히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쭉쭉 넓게 빠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또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IC들이 가까우니까 대구 진입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쪽 공단보다 여기 요 센터에 있는 이 아파트가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아까도 확인했겠지만 평당가는 당연히 낮습니다. 평당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뭐 플러스 요인이라고 여기면 플러스 요인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등한시할 건 아니고 요런 물건들도 있구나. 구미란 지역에 이 아파트가 이만큼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올라온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이구나 여기고, 파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구나. 구미 안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라고 하니까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장의 또 분위기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가서 또 임장도 해보고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딱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라는 특성답게 13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진짜 싸게 나온 겁니다. 진짜 싸게 나온 거. 자,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당연히 작죠. 지금 최저 입찰가 2,450만 원입니다. 2,450?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수는 10평대입니다. 근데 지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가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예요.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5천만 원 올라와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2,450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입찰을 4,410만 원에 넣었어요. 차순위는 3,200에 넣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요 사이 가격으로 들어갔잖아요. 3,200 정도. 근데 4,400을 넣고 아차차 내가 이 사람이 뭔가를 놓쳤죠. 그래서 보증금도 늘었어요. 20%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낸 245만 원은 배당하는 데 쓰여지도록 그냥 이 사람은 날린 거고,
실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온 거죠.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자체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대로변에 위치하고 아파트 단지도 크거든요. 뭐 은행 ATM기 보이고, 저 들어가는 입구 보이고, 하고 입주민과 요런 거 바리케이트까지 쳐놨죠, 그죠? 쳐놨고 복도식인 거 확인되고요, 그죠? 복도식인 거 확인되고. 오래된 구축들이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들은 아까 공단에 위치한 거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는 훨씬 낫겠죠. 학교들도 주변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아파트 자체는 낡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면 학교 다 끼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단지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우 몰려 있죠. 이렇게 쭉 몰려 있고, 여기도 다 몰려 있어요, 그죠? 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 보이는 동네죠. 여기가 보이는 동네입니다. 자, 구미 IC 지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 아파트 단지들이 보여요. 하고 좀에 내려와 보면, 자, 여기가 구미역입니다, 그죠? 딱 중간에 여기가 구미역, 구미역 위치죠. 구미역 위치. 여기에서 왼쪽으로 IC 기준,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품고 있고 가깝고, 뭐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동네예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 동네고, 이미 이런 아파트들로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얼마요? 지금 2,450이 올라 있잖아요. 게다가 낮은 주공 아파트도 아니야. 15층이야. 15층 괜찮죠, 그죠? 15층 괜찮아요. 저층도 아니고 또 고층이에요. 꼭대기층 같아 보이는데 볼까요? 자, 15층 중에 15층 꼭대기층 맞죠? 하고 이제 딱 걸리는 게 하나 나와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3년, 확정일자는 2017년에 받았어요. 근저당보다 앞서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지만 미배당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4,400에 들어갔던 이 사람은 이 돈 더하기 배당하고 이 보증금 2,500을 못 채워주면 나머지 돈들을 내가 더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더해보면 실제 거래 가액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보통은 이렇게 앞에 위치 근저당보다 뭐 이렇게 앞에 전입이나 확정일자가 잡혀 있으면 아, 전액을 내가 다 이제 가져가야 되겠구나 싶은데, 다행히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죠? 소액 임차인이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2013년도 전입이니까 지방도시면 1,300, 1,400 이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일 겁니다. 나머지 금액을 제가 안아야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부담을 한다 여기면 뭐 1200, 1300 정도 되겠죠. 1300 잡으면 지금 가격으로 만약 입찰 들어간다 2450, 그 다음에 1200, 다음에 한 3650, 그래서 5000에 판다 그러면 1350 정도의 차익이 남아요. 그래서 싸니까 그냥 아 이거 미납되고 여기 지금 뭐 근저당보다 앞서는 전입일자의 임차인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또 경매 신청인이야. 맞죠? 이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니 오히려 명도는 쉽겠죠. 명도는 쉽겠죠. 배당하고 나가지고 차액분 내가 지급을 하고 집 빼주세요 가면 금방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지만 협조도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뭐 최고가 낙찰인인데 집의 컨디션을 좀 볼 수 있냐라면 협조도 해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요구하는 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명도라는 부분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절반 정도 내가 안는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문제는 어차피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변제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압류 부분이라든지 당해세,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뒤에 내가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일단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초반대 정도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정도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최고 꼭대기고 주변 환경은 아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뭇 다른 하고 주거지 안에서 뭐 초등학교 가깝고 애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사갈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뭐 전세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빚지고 사는 것보다야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적절하게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분명히 매매 거래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까 눈썰미 좋은 사람 봤겠지 모르지만 여기가 구미 전체 거래량의 세 번째입니다. 웃기죠? 이 파라디아라는 아파트는 공단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도시 특성에 따라서 또 이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 거 확인됐고요. 방금 봤던 주공 3단지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겠죠. 가격의 메리트가 있겠죠. 가격 덕택에 거래량이 구미 안에서 뭐 올해 7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이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70건이니까 한 달에 10건 정도씩은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하고 내부 컨디션을 잘 수리해 가지고 하면 뭐 원체 아파트가 싸잖아요. 싸고 하고 거래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또 포지션이잖아요. 그런 거 따져보면 이런 물건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5천짜리 아파트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내가 이익을 봐도 괜찮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거 인정하고 안고 가고 오히려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여기면 그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4,400을 적었던 이 사람은 아차 싶었겠죠. 그죠? 이분 3,200만 원 적으신 이분도 어떻게 보면 3,300 정도를 적었으니까 내가 한 1,300 정도를 안는다 그러면 4,600 정도를 비용을 쓰는 거고 뭐 취득세 내고 취득세는 얼마 안 나오겠죠. 5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도 한 4,700, 800은 쓸 텐데 그럼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진짜 남는 게 없는 건데 실제 이 아파트 단지에 살 거면 가격 범위가 4천에서 5천 범위로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또 뭐 좀 더 나가는 데는 있겠죠. 뭐 컨디션이 좋게 리모델링을 했거나 안에 인테리어를 했거나 그러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받겠지만 이 아파트를 사고자 오는 그 구매층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정해놓고 오는 층이 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저 3,200을 적었던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남는 게 없겠다. 오히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컨디션이 괜찮은 아파트를 저 한 4천 몇백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맞추는 게 낫겠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3,200 저렇게 낙찰을 받았어도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기니까 지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물려 있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저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걸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주변이 맞아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합산해서 내가 안아야 될 금액 더하기 지금 최저가 하면 이 가격대로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500, 2,600, 2,700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4천 정도 생각하면 그때 1,000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 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집의 컨디션을 모른다. 내부 컨디션을 모르니까 분명히 수리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럼 안전 마진을 좀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언저리가 제일 맞다고 봅니다. 이 가격 언저리에서 좀 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수월할 것 같다는 오히려 수월할 것 같다 하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을 가지고 수리하고 내놓고 하고 전반적으로 또 구미라는 도시가 빠지고 있긴 한데 이 도량동의 이 주공 아파트는 또 어떨지 흐름도 한번 잠깐 볼까요? 도량동 3단지죠. 3단지는 근데 가격이 오히려 지금 여기는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전세 거래는 거의 없고 이 단지 크기에 비해서 2,000세대임에 비해서 전세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의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전세가가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죠? 일단 전세 가격은 어 오르네. 매물이 좀 쌓이긴 해도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괜찮네 하고 아까 거래량도 확인했잖아요. 구미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저거 단점으로 생각되는 저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가격대로 입찰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 구미에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공단 딱 가운데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랑 주공 아파트 단지 정말 값싸게 올라와 있는 아파트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챙겨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로 입찰해서 지금 뭐 시세대로 잘 맞춰서 판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은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아파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